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두 분께서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두 분이 또 각자 위치하고 있으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분들과는 또 다르게 좀 보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장혁영 이사님?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디지털 환경은 이 딥페이크 대규모 성폭력물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정보 인권운동 역시 이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물 사건 이전의 의제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게 원래 신이 준 게 아니고요. 근데 인권은 특히 정치적인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기술적인 환경이 또 인권 담론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일어났다면 그걸 또 우리가 받아 안아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미국에서 사생활권, 또 라이트 투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처음 창안된 게 1890년이거든요. 90년? 예, 1890년이고 벌써 150년 전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논문으로 쓴 게 이제 워런하고 브랜다이스라는 두 명의 법률가가 뭐 하버드 로우 리뷰라는 저널에 또 라이트 투 프라이버시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사생활권이 처음으로 이제 주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생활권을 세계 최초로 주창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름 카메라의 발명이에요. 코닥 이스트만이라는 그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든 그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이제 발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필름 카메라의 특허를 한 그 논문이 발표되기 한 이태 전에 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카메라라는 거는 이제 휴대성이 굉장히 없고 막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진 한번 찍으려면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있어야만 했는데 오래 있어야만 조리개가 이제 충분히 노출이 돼야지만 이제 촬영이 됐는데 이 이스트만이라는 발명가는 이제 드라이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말라 있는 필름이 깜깜한 상자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얘를 따로 이제 뭐 현상액이니 인화액이니 이제 액체에 풍덩풍덩 담가가면서 이제 사진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롤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코닥이 이걸 출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휴대성이 엄청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하고 또 그 무렵에 황색 언론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엄청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그걸 다 보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가 침해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손해배상 법리는 이제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거든요. 사람이 직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괴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줬는데 뭔가가 이제 사진이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당하고 신문에 막 게재되는 상황에 내가 뭔가가 침해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법률가가 이런 상황에 이제 본인들도 뭔가 피해를 경험을 직감적으로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부르겠다. 이것을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논문을 냈죠. 저는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서 이게 오늘날 디지털 그 성폭력물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이 된 것 우리가 흔히 몰카라고 부른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알려졌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게 내가 원치 않는데 유통이 되고 내가 거기에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데 내 목소리가 닿지 않고 이런 상황에 이런 새로운 권리를 우리가 주창을 할 때가 됐다. 이 디지털 사회의 어떤 권리를 주창할 때가 됐고 마치 사생활권이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주창을 해야 되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저도요. 오늘 이 주제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맞아요.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것 같고요. 윤희경 기자님은 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또 제 미디어 오늘 기자니까 좀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아무래도 항상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문제라고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이제 성범죄 피해 사실에 단독을 붙이는 언론 보도들이 많잖아요. 이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런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 사실이 밝혀질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조그맣진 않지만 어쨌든 피해 사실이 하나씩 더 뭔가 밝혀질 때마다 단독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독 경쟁 아닌가. 근데 누군가의 이런 피해, 게다가 성범죄 피해에 단독을 붙이는 게 맞나? 이건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언론계 입장에서는 기자들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피해 사실을 경쟁으로 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고 새로운 팩트니까 당연히 단독을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또 주목도를 위해서 단독을 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주목도를 위해서 붙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조회수나 주목도 그런 경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언론이 이런 부분에 더 경각심을 갖고 기사를 쓸 때나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